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선 PC방은 실직자들에게는 쉼터였고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괴물 같은 게임이 있었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배틀넷에 접속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게임은 그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게임하는 걸 TV로 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황당한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곳은 의외로 애니메이션 채널인 투니버스였습니다. 투니버스의 황형준 PD는 1999년 10월 2일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이라는 이름의 리그를 기획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송 사이사이에 곁다리로 들어간 프로그램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급상승하자 경영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예 게임만 틀어주는 채널을 만들자. 그렇게 2000년 7월 24일 세계 최초의 24시간 게임 전문 방송국 온게임넷이 개국합니다. 개국 당시 방송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애들이 오락하는 걸 누가 돈 내고 보겠느냐. 컨텐츠가 금방 바닥날 것이다.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온게임넷은 단순한 중계를 넘어 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재경 해설위원의 수려한 입담과 전용준 캐스터의 열정적인 목소리는 게임에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한 유닛 간의 교전은 테란의 황제와 폭풍 저그의 운명적인 사투가 되었고 선수들의 일거수일도족은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 9월 8일 열린 2001 스카이스타리그 결승전은 온게임넷의 위상을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팬은 이묘한과 김정민의 경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환호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성, SK텔레콤 같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팀을 창단했고 온게임넷은 이 거대한 e스포츠 생태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온게임넷은 단순히 게임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워킹, 옵저버 시스템, 화려한 오프닝 영상 등 오늘날 e스포츠 중계의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TV 앞으로 모여들었고 스타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면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선수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게임이 더 이상 음지의 하위 문화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성공은 온게임넷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외국 게이머들은 한국의 열광적인 관객 문화와 수준 높은 중계 기술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e스포츠의 메카라고 불렀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온게임넷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개국 당시의 비웃음은 어느덧 선망의 시선으로 변해 있었고 온게임넷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권위를 쌓아 올리며 e스포츠의 황금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2004년 7월 17일 부산 광안리의 수욕장에 무려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도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카이 프로리그 2004 1라운드 결승전을 보기 위해 모인 관중들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은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웅장한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후원을 자처했고 OGN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e스포츠 역사에 전무후무한 10만 관중 신화라는 금자탑으로 남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흥행은 OGN이 단순한 방송국을 넘어 거대한 팬덤을 거느린 문화 권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OGN의 성공 이면에는 특정 게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력 게임의 인기가 식으면 방송국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OGN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국산 게임으로 과감하게 눈을 돌렸습니다. 2005년 2월 14일 넥슨의 카트라이더 리그 개막을 시작으로 스페셜 포스, 던전 앤 파이터, 서든 어택 등 여러 장르의 국산 게임 리그를 연달아 출범시켰습니다.
방송의 영역에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 여겨지던 비주류 장르들마저 OGN의 손을 거치면 화려하고 긴장감 넘치는 무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확장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카트라이더 리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매력을 무기로 가족 단위 시청자들까지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모으며 e스포츠의 저변을 폭발적으로 넓혔습니다. 스페셜포스 리그 역시 PC방 점유율 1위를 휩쓸며 총싸움 게임 리그의 성공 가능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OGN은 이제 단순히 인기 있는 게임을 가져와 중계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을 흥행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특정 게임의 생명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OGN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e스포츠를 상징하는 고유명사이자 성공을 보장하는 킹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OGN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도약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기존 주력 게임들의 인기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시점, OGN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픽업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리그 오브 레전드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고, 이어 2022년 3월 21일 리그 오브 레전드 더 챔피언스 스프링 2012 정규 시즌을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낯선 장르였던 이 게임을 방송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지만 OGN은 압도적인 제작 능력과 기획력으로 모든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10년 넘게 치열하게 쌓아온 OGN의 연출력과 중계 노하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드라마틱하게 조명했고, 맵 전체의 흐름과 선수들의 시야를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수준 높은 옵저빙 시스템은 글로벌 팬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OGN의 중계진과 화면 연출력을 세계 최고의 표준이라 찬양했고, OGN이 매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오프닝 영상은 전 세계 e스포츠 관계자들이 챙겨보는 교본이 되었습니다. OGN이 걷는 길이 곧 e스포츠의 역사가 되던, 정말로 제왕의 자리에 완벽하게 군림하던 눈부신 전성기였습니다. 눈부신 전성기의 정점에 서 있던 OGN.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로는 서서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왕좌의 균열을 낸 것은 경쟁 방송국도 시청률 하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중계하던 게임의 진짜 주인, 게임 개발사들의 각성이었죠. e스포츠 시장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지면서 개발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의 지적 재산권, 즉 IP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대한 충돌은 OGN의 개국 공신이자 상징과도 같았던 스타크래프트에서 벌어졌습니다. 게임 개발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5월 26일 한국 e스포츠 협회와의 중계권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동안 방송국이 주도적으로 대회를 열고 수익을 창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원작자의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게임의 인기를 유지해주니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과거의 낭만적인 합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OGN은 막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만 하는 철저한 의뢰 입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OGN을 제2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구원투수 리그 오브 레전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초창기 OGN의 탁월한 제작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시장에 안착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행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라이엇 게임즈는 전용 경기장인 롤파크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시즌부터는 OGN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LCK,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를 제작하고 중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OGN 입장에서는 정성 들여 키워놓은 가장 큰 무대를 하루아침에 통째로 빼앗기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OGN이라는 기업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잔인하리만치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출력과 화려한 무대를 갖추고 수백만 명의 팬덤을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원천 IP를 소유하지 못하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실 말입니다. OGN은 e스포츠라는 거대한 빌딩을 세운 1등 공신이었지만 정작 그 빌딩의 땅을 소유한 건물주는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인 게임 개발사들이 직접 임대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최고급 인테리어로 무장했던 세입자 OGN은 짐을 싸서 나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개발사들의 잇따른 독자 노선 선언으로 인해 OGN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가장 시청률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메인 리그들을 잃어버리자 방송국의 활력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생존을 위해 새로운 게임을 발굴하고 자체적인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한 번 꺾인 기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방송 권력이 미디어에서 지적재산권 보유자로 넘어가는 냉혹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e스포츠 종가 오지엔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발사들에게 중계권을 빼앗기며 휘청이던 오지엔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게임 밖에서 밀려온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바로 미디어 생태계를 뿌리째 뒤흔든 플랫폼의 지각 변동이었죠. 2015년 2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서버를 공식 오픈하며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고 유튜브 역시 게임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물결은 오지엔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왕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 오지엔의 정규 방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죠. 스마트폰만 켜면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나 스트리머의 개인 방송을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게이머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기 위해 굳이 오지엔의 중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과거 오지엔이 독점했던 게이머들의 놀이터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트위치와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넘어갔습니다. 막대한 스튜디오 유지비와 화려한 인력을 자랑하던 전통적인 방송국 모델로는 방구석에서 컴퓨터 한 대로 전 세계 시청자와 소통하는 1인 미디어의 민첩성과 가성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시청률 하락과 적자 누적 속에서 모기업인 CJ ENM의 시선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과거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어느새 그룹 내에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e스포츠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판을 깔았던 오지엔의 수익성은 곤두박질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지엔은 생존을 위해 모바일 게임 리그를 개최하고 게임 예능을 늘리는 등 다방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IP를 잃어버린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무거워진 조직 구조는 트렌드를 쫓아가기에 너무나도 둔감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31일 오지엔은 뼈아픈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상 방송국의 심장과도 같았던 자체 제작팀을 해체하고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광안리 해변에 10만 명을 끌어모으고 전 세계 e스포츠의 기준을 제시하던 종가에 너무나도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이후 과거의 영광이 담긴 재방송만 송출하며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던 오지엔은 2022년 5월 31일 글로벌 게임 전적 데이터 기업인 OP.GG에 최종 매각되며 CJ ENM의 품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개국 이후 약 22년 만에 찾아온 씁쓸하고도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오지엔의 몰락은 우리에게 차가운 비즈니스의 진리를 안깁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으며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지엔이라는 방송국은 예전의 권위를 잃고 쇠락했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이 열광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화려한 무대 연출, 체계적인 옵저빙 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의 위상까지 이 모든 빛나는 성취의 밑바탕에는 게임이 돈이 되냐는 비웃음에 맞서 싸웠던 오지엔의 치열했던 20년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